건강한 컨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JCK 컨텐츠 랩 정창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 주제는요, 왕초보 1인 크리에이터 구독자 1000명 만들기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1인 크리에이터를 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 뭐라고 써있죠? 마케팅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네, 마케팅적 관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여러분들의 채널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몄으니까요. 1인 크리에이터란 그 대중이 소비하는 플랫폼에, 그쵸? 뭐 여럿이서가 아니라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취미로 하시는 분도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제공을 한 다음에 수익까지 창출하면 이분은 1인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요, 대중은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소비자죠. 그러면 영상 컨텐츠로 보면 컨텐츠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그러면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놔뒀는데요.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제가 영상으로 한정 짓지 않을게요. 그렇죠? 1인 크리에이터는 콘텐츠가 텍스트인 사람도 있을 거고, 글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편집된 영상을 기초로 하는 플랫폼이 뭐 유튜브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실시간 방송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브런치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 글을 써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 막 BJ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BJ라는 말은 사실 글로벌하게 우리가 통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BJ는 뭐 자막으로 넣어 주시겠지만 그 브로드캐스트 자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이제 스트리머라고 합니다. 스트리머. 우리 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트리머라고 하는데, 편집된 영상을 올려서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랑 스트리밍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랑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쉬울까요? 이건 그냥 잠깐 제가 퀴즈인데, 스트리밍이 훨씬 쉬워요? 만질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면요, 스트리머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 화면 앞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혼자서 막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고 싶다면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플랫폼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튜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니까 1인 크리에이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일단 작가분이 있어야 되죠. 지금 카메라 감독님과 카메라 1번, 2번 따로 있고요. 그 외에도 PD분 있고 막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인 크리에이터는 일당백.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처리를 해내야 되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케팅이란, 제가 뭐 마케팅 경영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이 마케팅을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교환, 뭔가 A, B가 있으면 둘이 교환을 하는 뭔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가치를 느끼면 돈을 주고 사죠. 네. 그런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렵게 해놨어요. 근데 피터 드러커라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굉장히 심플하게 정의를 내려줬죠. 마케팅의 목적은 판매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네. 판매 노력. 이걸 팔려고 내가 억지로 뭔가 막 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고 이걸 소비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마케팅이란 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이거를 유튜브 컨텐츠 혹은 유튜브 채널로 한번 보시면요. 자, 어떤 가치를 느끼고 이 컨텐츠를 소비하게 될까요? 되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무한도전을 보는 이유는 뭐죠? 재밌어서 보는 거죠. 네, 되게 종방이 아쉽지만 똑같아요. 우리는 재미를 느껴서 뭐를 사죠? 돈을 받진 않잖아요. 네, 그 사람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케팅적 관점에서 이 크리에이터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보는 시간을, 이 사람을 내 영상을 보게끔 할까? 거기에 굉장히 주안을 두셔야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마켓 플러스 ing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마켓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 시장을 뭐뭐 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유튜브나 이런 1인 크리에이터로서 나도 좀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우신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여주고 싶은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시도를 하지만 사람들이 보나요? 솔직히 말하면 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과연 시장이, 이 컨텐츠를 소비할 시장이 있을까? 이 카테고리가 있냐 없냐?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항상 이 컨텐츠를 누가 소비할까를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펼쳐놓고 보면요. 시장이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교집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켓을,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많나? 요새 막 사람들 자꾸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죠? 뭐 이게 좋다던데, 뭐 요즘 이게 대세라던데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스로 고민해봐야 될 거는 나는 뭘 할 수 있지? 그렇죠? 아나운서님께서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뭐 스피치라던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잖아요. 뭘 잘하지? 그리고 내가 과연 관심 있는 분야는 뭔지, 혹은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직무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홍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죠. 그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컨텐츠화 할 수 있죠. 세 번째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나다운 게 무엇인가. 어떤 거를 해야 내가 잠깐 한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을 통해서 컨셉을 도출하셔야 되는데 제일 핵심이 바로 이 시장을 일단 먼저 아시고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시는 겁니다. 포피란 여기 써있죠. 써있는 대로 네 가지 P를 말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마케팅 내용인데요. 포피라는 말 자체는 이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뛰어들 시장이 과연 있는가? 그 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제일 처음에는 프로덕트, 제품,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금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죠? 내 동영상 컨텐츠죠. 동영상 컨텐츠를 유통, 어디서 팔 것인가? 플랫폼을 어디를 거점으로 내가 영상을 올릴 것인가?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카카오 TV에 올릴 수도 있고 네이버 TV에 올릴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가격은 일단 무료죠. 네. 그리고 촉진, 프로모션 이 만들어진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많이 사람들이 보게끔 할 것이냐. 네. 이 포피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STP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을 지금 파악했죠. 하면 그거를 쪼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위치를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TP는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용어의 줄임말인데요.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막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컨텐츠의 컨셉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적 사고의 접근은 어디서 끝난다? 자리 잡기에서 끝난다죠. 네. 자,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유튜버들은 그럼 어떻게 이 포피와 STP를 나눌 수 있을지 보여드리면 일반 기업의 포피는 방금 보여드렸던 것대로 그렇죠? 네, 뭔가 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 다음에 가격, 프로모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유튜버의 포피는 조금 달라요. 보통 일반 기업들이 포피를 짤 때는 프로덕트 제품이 제일 먼저 와요. 먼저 오는데 유튜브는 일단 뭐가 제일 먼저 결정이 돼 있죠? 네, 플랫폼. 어디에서 내가 컨텐츠를 올리고 활동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결정돼 있죠. 공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볼 때마다 막 계좌에서 출금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덕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가 될까를 그 카테고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유형을 일단 제가 걸어봤어요. 특히나 요즘 뭐 정치 관련된 그런 게 많이 이슈니까 이런 이슈 정리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뉴스 영상이라던가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IT 리뷰를 한다거나 하는 리뷰 컨텐츠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여행 컨텐츠처럼 뭐 맛집 탐방이나 여행지를 소개한다거나 하는 이런 컨텐츠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도 흔히 잘 나가는 컨텐츠 카테고리도 굉장히 많죠. 뭐 뷰티 그리고 뭐 퀴즈, 게임. 네. 아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진짜 1세대 크리에이터들은 아마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그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장을 만약에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하고 정하고 난 다음에 유튜버의 세분화된 포지션을 잡아보면요. 리뷰 장르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그 다양한 컨텐츠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의 리뷰라는 장르를 예를 들었는데 IT 기기를 리뷰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화장품, 뭐 또 자동차, 또 음식, 먹방 뭐 이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문화평론, 뭐 아이돌 뮤직비디오 리뷰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뭐 그런 거, 영화 리뷰 뭐 이런 걸 내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넣는데요. 이제 여행기나 여행지 소개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행지 소개도 리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행 용품에 쓰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그런 콘텐츠도 보여드릴 수 있겠죠. 또 실제로 세분화를 하면 어떨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쪼개시는 거예요. 세분화 시키시는 거예요.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뭐 어떤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아니면 뭐 패키지 여행?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여행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까? 루트를 내가 정리를 해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제 채널의 컨셉을 잡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키워드들이에요. 보시면 일단 여행기를 만드는데 단편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시리즈화한다. 네. 시리즈를 할 때의 장점은 여러분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를 봤을 때 마음에 들면 그쵸. 다음 편을 봐야 되니까 구독을 하게 되죠. 이거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시리즈화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구독자를 모으기가 조금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자유여행 많이 가잖아요. 나 홀로. 네. 저는 제 영상 콘텐츠들은
누구랑 같이 가는 여행 컨텐츠가 없어요. 다 혼자 가요. 네. 그래서 마치 보시는 분들이 약간 내가 여행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코멘트가 많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코멘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홀로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여행 가방이라던가 장비들을 소개를 하는 그런 리뷰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컨셉을 잡아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요즘에 나 뷰티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은데 나는 화장품 너무 화장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흔히 말하는 레드오션이야. 그렇죠? 그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싶으면 해요.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네. 누구도 말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선택은 시청자들의 몫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드오션 그리고 블루오션 그 사이에 퍼플오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만약에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사람 한 명도 없는 독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어요. 그러면 장사 되나요? 안 되죠. 박 터지게 하더라도 적어도 제주도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유튜브, 특히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자가 본 영상과 연관되어 있는 영상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본 영상과 유사한 영상이 다음에 앱을 키면 앞에 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A라는 화장품을 되게 유명한 사람이 리뷰를 했어요. 그죠? 올렸죠? 근데 내가 똑같은 화장품 리뷰를 똑같이 나만의 방식으로 해서 올렸어요.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얘는요. 바로 이런 원리로 굉장히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유튜버 분들이에요. 뷰티 카테고리 굉장히 많다고 하셨죠? 박 터지죠, 그죠? 근데 김기수 씨 같은 경우는 뭐를 살짝 틀었어요? 뷰티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은 여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요즘에 남자분들도 그루밍족이라고 많이 아시죠? 네. 김기수 씨는 성별을 살짝 바꾸신 거예요. 네. 성별을 살짝 바꾸니까 또 나름대로 이분만의 그런 콘텐츠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굉장히 유명하시죠? 네, 박막래 할머니. 물론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진 않으시지만 그 실제로는 그 손자분이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누구나 손쉽게 자기 일상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를 틀었어요? 연령대를 확 올려버렸죠. 네. 보통 20대, 10대들이 일상 학교 갔다 오는 그런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러는데 나이를 그냥 한 70대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생소하고 좀 신선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매력도 엄청 있죠. 막 욕도 되게 구수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컨텐츠는 굉장히 그 포괄적인 컨텐츠의 그런 뭐랄까 레인지에서 범위에서 쪼개고를 굉장히 많이 한 케이스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니치한 그런 수요를 쫓아간 채널인데 마블보이는 뭐냐면 여러분 영화 종합 리뷰하는 컨텐츠를 많이 보셨죠? 영화 새로 나오는 개봉하는 영화들 막 리뷰해주는 그런 채널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마블보이에서는 마블만 다뤄요. 네. 마블 영화 앞으로 계속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리고 확고한 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은 사실 제 채널이에요. 네, 제 채널인데 자동차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시승기부터 자동차 막 뭐 운전하는 거 알려주는 뭐 그런 콘텐츠도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는 자동차 관련된 영상이 뭐가 있죠?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로 본 세상 많이 보시죠. 이제 그런 콘텐츠들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미니 쿠퍼와 관련된 콘텐츠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조금 참고하시면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서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겠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좋아. 나 컨셉 잡았고 할 거야. 할 건데 제품도 만들었어. 제품도 준비가 됐어. 동영상 만들었어. 근데 올렸더니 누가 봐요? 그쵸?
내가 클릭한 거 조회수 1밖에 없죠, 그죠? 아무도 안 봐요, 솔직히. 네, 왜냐면 제가 계속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것도 아닌데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일단 유튜브에서 1분에 올라오는 동영상 콘텐츠의 시간이 500시간씩이나 올라온다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제로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영상은 유튜브에 존재하는 영상일까요? 안 하는 영상일까요? 그냥 없는 영상이라고 봐야 돼요. 없는 영상. 네. 실제로는 올라가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바로 그 아까 포피에서 마지막 촉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프로모션. 네. 영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끝? 그러면 절대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적어도 카톡으로 친구한테 뿌려야 돼요. 카톡으로 친구한테 뿌려야 되고요. 제일 초반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SNS를 활용하면 SNS를 통해서 타고 넘어오는 그 트래픽. 그게 굉장히 쏠쏠해요. 네. 그리고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이거는 초반에만 유리한, 초반에만 먹히는 전략이에요. 네. 왜냐하면 채널이 나중에 조금 성숙되고 유튜브 안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냥 알아서 쏴주죠. 네. 내가 영상 올리면 알아서 시청자들한테 이 영상을 추천해줘요. 물론 거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겠죠. 네, 험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구독자 한 1000명까지 만들 때는 여러분들 SNS의 팔로워들 이런 친구분들한테 블로그에 만약에 내 블로그를 평소에 내가 했다. 내가 만약 파워 블로거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흔히 만나는 그 유튜버들 그분들은 사실 기존에 팬덤이 있죠. 네. 본인의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가 플랫폼만 갈아타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자기 구독자들이 확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SNS 스타 정도 되면 모를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SNS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와 그 겹치는 카테고리가 겹치는 그런 인기 커뮤니티들 있죠. 네. 우리나라에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적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클리앙이라던가 뭐 루리에 뭐 게임 쪽에 유명한 커뮤니티고요. 지금 다 약간 뭐지 이러는 네, 눈빛인데 글 하나 올리면 막 조회수 한 1000, 2000 이거는 우습게 올라가는 커뮤니티예요. 네. 뭐 SRR 클럽, 뽐뿌, 뭐 DC 인사이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이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직접 발품 팔아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외부 트래픽으로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하나 되게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신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에 처음에 그 유럽 여행기 만들었을 때 누가 알고 보겠어요. 그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냐면 그 인터넷 유명 카페 중에 그 맥 쓰는 사람들만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네,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 카페의 영상 카테고리에 제 여행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넘어오는 거죠. 제 수강생 중에 중국어 강사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국어 강사이면 뭐 여러분들 알만한 뭐 시원스쿨 뭐 저기 뭐 또 영어 또 중국어 학원 다양한 중국어 학원에서 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도 유튜브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기 시작하셨는데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요. 구독자가 한 2달을 했는데도 140명? 네, 140명에서 올라가질 않아. 네, 근데 제가 한번 이 끌리앙이라는 커뮤니티는 약간 30대 유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중에 게시판 카테고리 중에 아예 어떤 그 게시판이 있냐면 강의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기계발 욕구가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있는 커뮤니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강의 게시판에 제가 이분의 영상을 하나 올렸죠. 올렸더니
하루 만에 구독자가 몇 명 올랐게요? 진짜로 140명이었는데 340명 된 거예요. 하루 만에. 내 컨텐츠를 소비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 제품을 던져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사례를 본 거예요. 예. 그냥 유튜브 채널에 그냥 영상 올리고 끝?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질려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예. 아, 힘들구나. 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컨셉을 구상할 때 제품, 그리고 플랫폼, 가격, 그리고 어떻게 촉진을 할지, 예, 어떻게 프로모션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밀하게 세분화하고 쪼개고 하는 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시기에는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애매한 대세, 너무 유행과 똑같이 가려고는 하지 마시고 약간 제가 말씀드린 퍼플 오션, 네. 나만의 약간 조금 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미하셔가지고 한번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한번 시작하실 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좀 멋지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